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상추의 영상은 끝까지 봐야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제가 평소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국적도 없는 것이 나댄다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들은 혐한파리와 그 나라 숭배를 외치면서 저한테 국적도 없다면서 으스댄다는 거죠. 참 이상하죠. 혐한에 앞장서면서 본인들이 한국 국적을 뿌듯해하고 그 나라를 숭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돌아가려고 안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명군 같은, 김은식 같은, 김숙자 같은, 차홍숙 같은 인간들이죠. 실제로 예전에 온라인에서 이걸로 얘네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요즘 또 페이퍼 컴퍼니 마냥 본인 회원들로 만든 여러 단체들로 한중가교 역할 어쩌고 저쩌고 한중수교 30주년 어쩌고 저쩌고 라면서 뭔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하던데 어차피 빈 수레들은 항상 제일 시끄러운 법이고 영상 만들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 서두를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는 조명권 같은 애들이 가스라이팅이 왜 먹힐까? 그 이유가 뭘까? 과연 조선족들은 개화할 수 없는 빨갱이라서 그럴까? 라는 거죠. 예전에 조선족들이 친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걸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조선족이라 이유로 무작정 비아냥거리는 한국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지도 않을 테지만 솔직히 저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당신들 중에 한국인 우모당도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모당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비아냥거리는 당신들은 국적만 다를 뿐이지 조선족 홍위병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조선족 분들은 한국 분들과 과거부터 많이 다퉜던 이유가 너는 한국인이다 혹은 너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나는 중국인이다 라는 대답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빨갱이 머리와 민족을 버린 돌연변이 취급을 많이 당했죠. 지금은 아예 중화민족 취급받지만 아무튼 조선족들의 입장에서 제일 어이없었고 억울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한국인 구독자님들이 역시 너도 짱깨였구나, 친한파라고 자처하는 놈이 뻥이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쌍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상추의 영상은 끝까지 봐야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이해한다고 하는 건 저도 그런 과거를 거쳐왔고 같은 조선족 입장이라서 어떤 경우고 어떤 이해관계로 그런 대답이 나오는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구절로 정리를 하자면 한국인들이 한국인이냐 라는 질문에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조선족들의 이해와 답변은 단순히 1차원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국적을 물어보는 건가? 나 국적이 중국인데? 라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죠. 뻔히 알면서 약 올리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선족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당신들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자존감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문자 그대로 피해의식에 찌든 바보의 변명으로 비춰지고 콤플렉스가 가득한 성인이 유치한 초딩이 빙의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주변에 계신 조선족들이 아무리 당신을 감싸고 인터넷에서도 다른 이들이 당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인들한테 대응해서 상대를 약 올린다고 해도 그거 똑같은 이들이 모여서 단체로 바보쇼 타임을 보여주는 꼴입니다. 솔직히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 조선족들은 표현이 너무 서툴고 감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같이 기똥차게 잘하고 일머리도 다들 너무 뛰어난데 표현이 너무 서툴고 말재주가 부족해서 너무 거친 방식이나 너무 유치한 방식으로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출이 일상화되면서 조명권이나 김은식 같은 애들한테 선동을 쉽게 당한다는 거죠. 아니면 온라인 이용이 익숙한 이들은 떵타TV 혹은 다른 조선족 스피커들한테 의지하면서 아예 그쪽 세상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자신들만이 세상을 구축하고 한국이 망해라, 한국인들은 개새끼다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중국몽을 꾼다는 거죠. 중국과 한국의 외교 분쟁을 보면서 자신들을 투영시키면서 개고소해 하는 걸로 기분 전환하기도 합니다. 한족들과 중국 정부와 대동단결한다는 착각으로 정신승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한족들이 오히려 더 영리하고 융통성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다 똑같은 입장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 반증으로 현실에서는 99.9%가 조선족들을 싫어하지만 한족들을 싫어하는 비율은 70% 전후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조명권이 한국 국적임에도 한족이라고 외치는 건가?
뭐 암튼 많은 예시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조선족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보면 서로 앞다퉈서 공감대로 유도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핑계는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왕래를 했다. 서로 결혼을 하거나 이민을 많이 하다 보니 사실상 우리는 한 핏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조리법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이 양반들을 한 발 더 나아가면 진짜로 뽀뽀까지 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뉴스나 사이트를 보면 매일같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상당히 이중적으로 비춰지죠. 근데 저는 이건 영리한 대처고 융통성 있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포 유대감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 돈만 벌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면 외국인 신분이면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근데 조선족들한테 이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형법만 지키면 된다는 인식이 강하죠. 근데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문화, 풍습, 정서, 매너 등등 모든 사항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이러면 많은 조선족들은 어떻게 100% 그대로 따라가냐, 우리가 이미 우리 몸에 배인 고향의 문화와 풍습이 있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100% 지켜야 한다는 강조가 아니라 대중들한테 존중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제한조선족들의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한국인들의 문화, 풍습, 정서와 매너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조선족 사회에서 누군가가 한국인들과 함께 동석한 공간에서 혐한 발언 혹은 친중 발언을 스스럼없이 한다면 다른 조선족이 핀잔을 주거나 제지하는 분위기가 처음부터 형성이 됐다면 조선족들 이미지가 지금보다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을 존중한다는 제스처 중 하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족들 많은 지역에서 아직도 그 누구 눈치도 안 보면서 함부로 내뱉는 단어들이 존재하죠. 우리 중국에서 이런 거 소나 돼지들한테 먹인다. 우리 연변에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간섭 말라. 같은 얘기를 누군가가 던졌을 때 다른 누군가는 쓸데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네. 당신은 한국에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라는 핀잔 정도는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이 허락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한 이들은 실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인간들이 써먹는 명분도 존재하죠. 과거 간도, 즉 연변에서 활개쳤던 한국인들의 사기 사건이죠. 실제로 그 당시 양아치들의 사기로 인해 자살했거나 길거리에 나앉은 조선족 유가족들이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한국이든 연변이든 말이죠. 게다가 영화 해무에 나온 사실 마냥 한국인 브로커들이 해경한테 들킬 때마다 미리국하는 조선족들을 죽여버린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그들이 유가족도 존재합니다. 실제 유가족들이 많이 떠들고 다니면 제가 할 말 없지만 조선족 스피커들이나 조명권 같은 인간들이 가장 많이 떠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한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건 초반에 말씀드렸던 서툰 조선족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솔직히 과거사보다 서툰 표현과 무뚝뚝한 조선족들의 성격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력이 부족한 조선족들한테 이런 대응 방식을 권유합니다. 저도 곧잘 써먹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인들이 니들은 짱깨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왈가불가를 떠들면 네네 맞아요. 모든 게 전부 다 조선족들 잘못입니다. 짜파게티 물조절 실패해도 조선족들 잘못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앵무새 마냥 반복하는 겁니다. 안 먹힐 것 같죠? 먹힙니다. 상대가 뭐라고 떠들든 앵무새 마냥 반복하면 돼요. 이렇게 반복적인 대응에 계속 뭐라고 해봤자 안 먹히거나 본인들만 바보 되는 모습이라 진짜로 먹힙니다. 욱하는 감정을 조금만 추스리고 그냥 반복하면 돼요. 심지어 인터넷뿐만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한국인 단체들과 교류할 때 6.25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 편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얘기가 많지만 결론은 6.25에 대한 조선족들이 책임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지금 당장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들이 놀라면서 미안해합니다. 이거 한방 먹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한테 허심탄회한 모습 이상을 보여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 당시 조선족으로 편입되었다 안 되었다 떠나서 간도에서 활동했고 살아가셨던 분들 맞으시고
아주 소수지만 모태똥 아들이 호위 개념으로 조선족 신분으로 참전하신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즉 그분들도 다른 조선족 단체들을 만났지만 이런저런 변명이나 심지어 적반하장 모습들만 봐왔지 저희들 같은 단체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허심탄회한 대화의 중요성과 이제 조선족들도 각자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지루한 장편 소설이 되어버리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로마에서는 로마법 따르자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